자, 안녕하세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잘해주세요. 또 옆에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막 밀고 막 이러지 마세요. 서로 잘해서 같은 동기니까 나라 사랑, 내 사랑,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니까 잘 도와주시고. 자, 오늘 첫 날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앞부분은 해설이 있어서 절대 볼 필요 없어요. 문제풀이 연습하는 사람이 해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뒤에 쪽이 문제만 있는 게 있거든요. 문제만 있는 거 요거 갖고 다니시고 중간에 모르겠으면 그때 앞에 해설을 봐야지. 제가 20년 넘게 공부해봤잖아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해봤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근데 공부할 때 제일 편한 게 해설지가 여기 앞에 있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으면 해설 볼 때 너무 편해. 점수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왜 안 웃겨?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왜 내 얘기를 하지?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해설 보는 순간 이건 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암기를 한다는 취지로 뭐 온다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지만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사람이 해설을 보고 있으면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왜 틀렸는지 볼 때 해설을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시간이 없고 할 건 많은데 빨리 진도는 나가야겠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미 글로 가 있어요. 해설로. 그래서 문제 풀다가 탁 막히면 일단 답부터 보게 돼 있고 답 보고 해설 보다 보면은 그거 나중에 그 문제 다시 풀면 또 그 현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앞부분은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갖고 다니시다가 중간에 모르겠으면 해설을 찾아보는 형태로 가야지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다니지 마세요. 이게 또 가볍고 좋잖아. 그죠?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기시면 국토개법 해가지고 아마 6페이지부터가 문제 거예요. 6페이지. 피셨어요?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기출문제인데 공법의 특성상 40문제 중에서 작년 33회 때 나왔는데 올해 그 40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나 좀 특이한 문제 유형은 그 다음 해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기출문제 40문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골라내잖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X 하시면 되고 이건 봐야 됩니다 하면 그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 풀다가 중간에 막히는 게 있어. 그러면 걔를 막 공부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거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되게 많이 허비해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나중에 시험장 가면 그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중간에 제가 필요 없는 거는 보지 마세요. 그러면 버리세요. 그래서 버려야 할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 그리고 기출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상문제는 공부하는 건 의미 없어요. 예상문제는 예상문제일 뿐이지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문제들을 예상문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게 예상문제인데 그걸 예상문제집이라고 만들어서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지 시험장에 그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많이 아직까지 알고 있구나. 까먹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공부하는 거고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양이 이렇게 이게 한 7년치 들어있기 때문에 양이 뭐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설하고 문제 풀고 해설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 5월달 넘어설 때가 이제 가장 슬럼프 많이 오는 시기인데 작년 11월부터 공부하신 분 몇 분 정도 계실까요? 11월부터 나는 공부했다. 두 분, 세 분, 네 분 똑바로 안 들을 거예요? 몇 분 정도 돼? 그렇게 들으면 되잖아. 뭐 어깨가 병신도 아니고 왜 그래?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스스로 올 때 됐어요.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6개월 넘게 8개월째 왔잖아요. 이제 오면서 넘어오면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5월 달 한 말에 모의고사 딱 봤는데 야 내가 6개월을 공부했는데 25점이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 내 머리가 나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들고 어제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들으면 새로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면서 기운도 떨어져. 그러면 이제 슬럼프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한테 안 좋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뭐
학교 가는데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오래 한 사람이 학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이유가 슬럼프가 딱 와서 한 일주일 쉬어버리면 기존에 오던 스타일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5, 6월 달에는 좀 쉬엄쉬엄 해도 상관없어.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슬럼프 빠지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거 딱 보면 자극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 6월 달이 제일 좀 슬럼프 많이 빠지는 시기니까 좀 조심하자.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제가 풀라는 거 위주로 풀고 수업 시간에 오늘 한 거를 미리 풀어갖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난 미리 풀어보고 왔다. 똑바로 안 들을 거야 진짜. 3분의 1은 풀어갖고 오셨잖아. 근데 풀어갖고 오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게 복습으로 끝내버리시고 안 풀어오신 분은 지금 풀다가 앞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돼 있어. 여기 표시 보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체크 하나 해놓는 거야. 체크했다가 나중에 또 보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해놔. 그럼 나중에 얘는 안 봐도 돼. 그럼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내가 나중에 다시 볼 때 저 체크된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진도 나가다 보면 체크를 깜빡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나 이거 다시 봐야겠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다시 안 봐도 되는 건 하지 마세요. 다시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체크 또 해야지. 두 번 체크했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저것만 위주로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난이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검은 색깔이 3개 들어있으면 난이도가 상이란 뜻이고 하나 있으면 이거 2개 있으면 중이고 하나 있으면 이거 하예요. 그럼 이 난이도 때문에 이 점이 3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난이도가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지 난이도가 3개 있으니까 중요하다 해서 별표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그게 다시 안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 표시한 거니까 이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가볼까? 제일 먼저 공법에서 41번으로 나오는 게 용어정의 아니면 행정계획입니다. 근데 용어정의 나올 때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용어정의가 지구단위 계획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용도 지역하고 지구 정의 헷갈리게 하는 거. 세 번째가 도시계획에 구분하는 거 있죠. 우리가 도시계획 공부할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개 배웠죠. 그 3개의 그 정의 관련돼 가지고 섞어서 내는 거 그 위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안 잡혀 있으면 계속 헷갈리니까 우리가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계획 3가지가 나올 건데 3가지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몇 개 이상을 묶은 거죠. 2개 이상을 묶었어. 그럼 2개 이상 묶은 거를 우리는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어디에서 계획 짜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어디에서? 광역계획권에서.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2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이야. 그럼 얘는 어디서 짜는 거예요? 2가지는? 도시에서 짜는 거죠. 도시가 어디야? 그럼 특광, 특특, 시군. 그게 머릿속에 일단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본계획은 그 특광, 특특, 시군의 방향 제시하는 거고 얘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다. 그럼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외우고 있어야죠. 용계, 기도지. 그거가 이제 주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획을 짜줄 테니까 이렇게 이용하세요. 이렇게 이용하게 되기 위해서 일단 계획에 짠 대로 당신들은 개발하세요 해서 개발행위라는 게 나와요. 이 개발행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럼 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정해줄 때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그럼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목적에 맞는 개발행위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용계 기도지 할 때 용이 뭐였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럼 여기 용3잖아요. 그중에서 용도지역 정의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용도지역이 몇 개 있다. 우리 공부 그래도 6개월 했잖아요. 용도지역이 몇 개 있어요? 21개 있죠. 21개 있죠. 21개. 21개. 몇 개요? 21개. 용도지구는 몇 개 있어요? 또 기억나는가 보네? 용도구역은 9개 있어요. 용도구역은 5개 있어. 근데 그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용도 지역하고 지구 구분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국 토지는 이거로 써라, 개발해라, 보존해라 맞는 게 용도 지역인데 도시 지역하고 도시 외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 줄여서 도간농자라고 하잖아. 그럼 도시 지역 중에서 주상공록 돼 있잖아요. 그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서 어느 게 개발할 땅이냐? 그럼 주거 지역에 개발할 땅, 상업 지역 개발할 땅, 공업 지역 개발할 땅인데 녹지는 약간 완충 공간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해놨다. 그럼 만약에 용도 지역이 지정됐을 때 내 땅이 일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는 몇 층 이하까지밖에 건축물 못 짓지? 일종 일반 주거 4층 이하. 2종 일반은 중층이죠. 3종 일반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럼 그 규제로 현재 지정을 받고 규제가 하고 있었는데 3종 일반 주거는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 100층 줘도 돼요? 3종 일반 주거는 100층 줘도 되나? 기타 제한이 없으면 100층 줘도 돼요. 3종 일반 주거에서. 근데 주변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100층짜리 지으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건물들이 햇빛을 못 받을까 봐 야,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지만 1조 제한을 해야겠다. 그래서 건축법 가면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의 모든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일정 거리 띄어서 건축해라. 왜? 북쪽 방향에 있는 건물이 남쪽에 있는 해를 보기 위해서 띄어라. 이런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 규제로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만들어낸 게 또 뭐예요? 용도지구야. 그럼 여기 옆에 3종 일반주거 옆에 고도지구가 있어. 공항이 생겨서.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안 돼서 기존에 있던 위에다가 고도지구를 지정하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거죠. 근데 해당 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인데 취락지구를 지정했대요. 녹지지역은 원래 뭐 할 땅이에요? 지금? 보존할 땅이야. 근데 취락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여기서만 개발을 해라 라고 한 거는 기존의 녹지지역에 있는 행위자를 뭐 해주겠다는 거지? 완화해서 여기서는 먹고 자고 하는데 집도 짓게 해주고 뭐 편의시설도 설치해주고 하겠다.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안 되니까 뭐를 또 만든 거예요? 지구.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건폐율은 어디서 규제하고 있죠? 건폐율? 우리가 그렇게 외웠어. 5, 6, 6, 5, 7 외웠어. 어디다 해놨어요? 용도지역에다 해놨죠. 일종 전용주거 건폐율은 얼마? 50. 용적률은 100.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할 거야? 했잖아, 그거.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어디다 적용해놨고? 지역에다 해놨고, 우리가 단독주택은 여기서 하지 마라고 해서 하나 외웠어. 기름 나는 데서는 단독주택 짓지 마. 유전. 유가 뭐죠?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 그러면 건축물을 어디서 지어라 말아라 건축 제한도 어디다 해놨네? 지역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 제한 이걸 어디에다 해놨는데? 용도지역 해놨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걔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만들어낸 게 용도 지구예요. 그 9개를 지정해서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도시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옆에 구리가 있는데 구리 사람들을 거기 구리 그 한양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까지가 구리고 그 서울이거든요. 근데 한양대학교 근처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서울 산다고 그래요. 구리 산다고 안 해. 구리구리한 구리 필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당 중간에 도시하고 도시가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자꾸 얘가 흡수되니까 중간을 막아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거는 용도 지역하고 지구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럼 중간에 텀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제한 뭐라고 그러죠? 지역하고 지구로 안 되니까 또 만들어낸 게 용도 뭐예요? 구역이에요. 그래서 시가화를 좀 막겠다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기존에 있던 지역 지구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건데 우리 용도구역이 5개 있죠. 5개 중에 개, 시, 수, 도, 입 중에서 어느 놈은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죠. 그동안 용도구역은 항상 규제만 하다가 그동안 입지가 너무 이제 규제가 심해서 여기를 좀 풀어가지고 개발하고 싶다라고 만든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 행위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할 때 강화 완화인데 강화만 쓰고 완화만 쓰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나오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서 기반시설이 총 몇 개 있었냐면 46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 설치해야겠다. 그럼 여기 해당 지역의 도시인데 여기 도로를 설치하겠대. 그럼 이 도로는 누구 돈으로 설치해야 돼요? 이거 도로? 우리 돈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낸 뭘 가지고? 세금 가지고 도시 관리하는 사람이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 여기 군 관리 계획은 도시가 아까 어디랬죠?
특광, 특특, 시군이야. 그럼 해당 관할하는 시에서 요 도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결정을 딱 때리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로 도로가 날지 일로 도로가 날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 지역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 여기로 확정을 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얘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설치하기로 한 거죠. 그럼 저 땅은 좀 있으면 이제 저 땅을 뭐 해야 돼? 도로로 하려면 수용해야 되는데 저 땅에서 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땅에다가 무슨 짓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딱 되면 요 기반시설이라는 단어를 뭐로 부르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딱 확정을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개발행위 하지 마. 왜? 좀 있으면 뭘 할 거냐면 도로 설치할 거니까. 그래서 요 도시공계획 시설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결정이 됐다, 결정이 안 됐다. 결정이 됐으니까 개발행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도시 만들겠다가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겠다. 그럼 이제 사업이 총 몇 개 나온 거예요? 3개. 그럼 여기 도시군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은 총 몇 개네? 3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개네요? 무슨 사업하고? 보고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근데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는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진행하는 3가지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법 또는 무슨 법률이요? 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이라서. 근데 시험장 가면 그 다른 법률이라는 단어 빼고 이 법에서 진행하는 3가지 사업을 말한다 그럼 틀린 말이야. 용어 정의는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하나 더. 그동안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여기 지역만큼은 입체적으로 개발하겠다. 대신에 내 계획에 맞춰서 네가 개발하면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 줄게. 그럼 도시를 다 개발하는 거예요? 도시 중에 일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 짜서 개발을 입체적 하겠다고 만든 게 뭐예요? 지구단위 구역이에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쟤는 행위자를 내가 완화해주는 대신에 계획에 맞춰서만 개발하면 인센티브 적용받는 거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네, 강화해주겠네? 완화. 그럼 건폐율은 최대 1.5배니까 150%, 용적률은 2배니까 그 숫자는 되게 중요한 숫자인 거예요. 기존에 내 건폐율이 40%밖에 안 됐는데 얘가 지정되면 40%의 건폐율 40%의 1.5배면 그럼 내가 100평 중에 40평을 지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몇 평까지 가능하네? 60평까지 가능한 거죠. 100평 있으면. 40%였던 애가 60%로 바뀐 거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럼 그렇게 지을 대신에 우리가 계획을 짜놨는데 용도를 규제해요. 야, 원래 계획관리에서는 음식점 되는데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음식점 하지 마. 여기는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 어떤 걸 우리가 짜놨으니 그 계획에만 맞춰. 대신에 행위자는 뭐 해주겠다. 완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제하다 보니까 요게 짜진 상태에서 내가 뭐 하는 거죠? 개발하는 거야.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이 도시군관리 짠 사람한테 받아야 되죠. 도시군관리계 누가 짰어요? 특광. 특특시장 운수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가 되는 거네? 특광 특특시장 운수가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다가 자 일단 뭐 만들어 놨냐면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하고 뭐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고 높이 제한 다 해놨어. 요거를 해놓은 건 어디다 해놓은 거예요, 원칙이? 지역에다 해놨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용도 뭐 만든 거예요? 지구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위에다가 용도 구역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용3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놈이 일단 용도 지역이니까 올해도 용도 지역은 한 문제에서 2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문제 풀어볼까? 그럼 하나 해보자, 이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광역계획권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짜요? 도시에서.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다. 그게 용어 정의 시험 문제야. 그럼 총정리할게요.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뭐라고 부르고? 국가계획. 요거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묶었대요. 거기서 짜는 계획은 뭐라고 부르고?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기본계획. 집행하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시할 때 특광, 특특, 시군할 때 어디를 자꾸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군. 그래서 아예 이름을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부른다. 우리랑 직접적 관련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 개,
기, 도, 지, 입. 요 5가지, 6가지 계획을 짜는 건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외워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말을 못 외우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걸 내는 거야. 용도, 지역, 지구를 뭐 하는 거예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정하거나 변경하겠다. 그럼 지정하고 끝나고 변경하고 끝나는 거고 행위자는 법률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시, 수도, 입도, 지정, 변경하는 거죠. 기반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어한 다음에 계획 짜는 거.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어하고 계획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중에서 개발을 할 건데 특정한 일부를 개발할 때 우리가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걸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얘는 항상 용어 정의가 일증계양이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이 뭐예요? 일부 지정해서 기능을 증진해서 예쁘게 개발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개발해서 양호하게 개발하려고 짜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용어 정의 나오면 얘는 무조건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반 시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럼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 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은 무슨 시설 중에 기반 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도시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했죠?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군은 어디 군을 말하는 거야? 군.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군은 어디 군을 말하는 거예요? 도의 군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시 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광역시 군이 아니죠.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뭐 있어요? 옹진군 있고 강화군 있어요. 그 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군은 광역시의 군이에요. 광역시 군을 제외한 군이에요. 여기서 요 군인데 나중에 하면 요것도 용어정이네요.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물어볼 때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요거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 예습 안 하고 오신 분들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한 15초 드릴 테니까 요거 15회 때가 제일 어려웠을 때 시험 문제거든요. 한번 지금 15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 거 봐도 되고 여기 봐도 되고 15초 드릴게요. 대부분이 어디서 넘어가냐면 1번에서 넘어가요. 땡 하고 깨볼게요. 네. 자, 국토계획 법령상 내용인데 옳은 것 찾아라. 저렇게 나오면 100% 용어정의 문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쓰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옳은 것 찾아라. 1번부터 볼게요. 주어가 도시군계획이라고 딱 나왔어. 그럼 도시군계획 할 때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죠? 특광, 특, 시, 군이에요. 그럼 보세요. 특광, 특, 시, 광역시의 군에 대하여 여기서 특광, 특, 시군 할 때 군은 아까 어디 군을 제외한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이잖아요. 여기서 특광, 특, 시군은 요 군을 말하는 거지 이 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인데 여기서 군은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뭐로 나눠져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구분한다. 그럼 1번은 다 맞는데 광역시 군 때문에 틀린 거죠. 2번. 제가 아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요거는 아까 일증계양 그래서 한 개의 도시에 수립 대상 지역에 전부에요. 개발할 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일부잖아. 네. 개발할 땅 일부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일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다른 말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3번.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 내용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아까 용, 개, 기, 도, 지, 입이라고 그랬어요. 용이 뭐였죠?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건데 개, 시, 수, 도, 입. 이거 5가지야. 개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럼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 있네 없네? 없어요. 기반시설 무담구역도 없어요. 시범도시도 없잖아. 그러면 얘는 구역이 이 5가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요 지역을 봤더니 기반시설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설치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곤란하대. 그럼 이제 더 이상 개발을 하게 해야 돼요? 개발을 많이 못하게 해야 돼? 개발 못하게 하려면 개발의 밀도 관리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반대 개념이죠. 그럼 설치가 가능하면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네가 개발하는 바람에 기반시설도 부족해졌으니까 네가 돈 내놔라. 그게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이렇게 나오죠? 네.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인데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까 누구였지? 특광, 특특, 시장운수니까 어느 분이? 특광, 특특, 시장운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역겨운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이거는 답이 3번 같은데 3번 같은데 이제 4번하고 5번에서 이제 X를 해야 되는데 4번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가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잘 봐요.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을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고? 국가계획이에요. 그럼 여기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이죠. 그럼 도시계획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어야지 얘가. 그럼 국가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할 사항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다 그러면 안 되죠. 도시 계획을 다 포함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랑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지. 그럼 타당성 잃었으니까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5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함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자, 앞에. 자,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시설 사업이야?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면은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결정이 됐을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안 하고 도시공개획 시설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도시공개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야지 기반시설은 결정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가야지.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버릴 게 없어요. 얘는 나오면 또 나올 수 있어. 그럼 1번 지문은 이제 별표 해놓고 나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 이거 30회 때 나왔는데 박스 딱 준 다음에 이 박스에서 내용을 뜻하는 용어가 뭐냐 용어 정의를 아예 물어봤어요. 그럼 도시공개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증진시켜서 앞으로 이쁘게 미관도 뭐하고 개선하고 양호하게 앞으로 환경을 좀 조성해 보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도시공 관리 계획을 우리 뭐라고 불렀지? 치고 다니게 돼서 이번이지. 이제 시험에 안 나와 이거. 맞아도 좋아하지 마세요. 안 나와 이거 이제. 근데 이걸 하나 알았으니까 이것만 달달하게 안 나온다고 이거. 지문으로 나오지 한 문제는 절대 다시 안 나와. 3번 문제로 할게요. 20회 때 문제인데 요거 난이도는 중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용어 정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옳은 거 찾으라 그러면 쉬운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틀리라고 하는 문제. 자, 1번. 도시군계획은 몇 개로 나눠져요? 2개. 무슨 계획하고 무슨 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근데 관리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들하니까 틀렸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구분한다. 책에도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잠깐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얘가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공공시설이 아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정의한 거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얘 아까 어디에서 짜는 계획이에요? 도시에서 짜는 거죠.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시군구라고 그러면 안 되죠. 도시에서 짜는 거잖아. 됐고 4번.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 역겨운 게 없잖아.
쉽잖아. 어려운 거 없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5번. 용도 구역은 기존의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려고 시장운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5번에서 틀린 거 몇 개? 여러 개가 틀렸어, 지금 현재. 용도구역은 기존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하는데 이 용도구역은 몇 개 있었죠? 5개. 5개가 지정권자가 다 달라요.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 완해. 이 시가 시도의사. 도시자연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는 원래 결정권자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부가 아니라 회장. 시장운수가 결정한다고 다친 거지. 지금 현재 하나, 둘, 세 개나 틀렸네. 그러니까 얘는 맞은 게 아니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1번하고 3번 문제입니다. 2번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21회 때 문제 가볼게요. 그럼 얘 문제들 보면 계속 중복되는 게 이제 느껴질 거야, 이제. 중복되는 거. 자, 국토계획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 또 용어 정의 문제입니다. 1번. 도시공계획 그럼 아까 뭐하고 뭐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한다. 깔끔하죠? 틀린 거 아니죠? 네. 2번. 용도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맞죠? 네. 지구 단위 계획을 용계, 기도, 지니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겠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한다. 자, 잠깐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사업이 몇 개 나오죠? 3개. 첫 번째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무슨 사업? 정비사업.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를? 도시군계획 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합니까? 예, 맞죠?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뭐가 틀린 거예요? 바뀌었잖아, 지금. 예, 바뀌었잖아. 기반시설은이 아니라 도시군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46개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래야지. 예. 그러니까 틀렸네. 답은 몇 번이? 5번. 지금 문제 1번, 3번, 4번 중에서 중복되는 거 다 용도지역 정의하고 도시군계획 책임으로 본 거죠. 그럼 또 나오는 건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지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5번 문제 풀기 전에 바로 옆에 6번 문제부터 풀게요. 자, 봐봐요. 지금 현재 앞에다가 이거 체크하고 있어요? 깜빡했다. 3문제 풀었는데 지금 체크할 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은 29회 때 문제니까 4년 전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몇 개? 3개.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그럼 보세요.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 도시공계 시설 사업 있었나? 네. 근데 얘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무슨 법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요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공계획 사업.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골라야지. 네. 다 5번이죠. 네. 문제에서 모두 고르라 그러면 다 모두가 정답이에요. 묻자고 했는데 왜 안 웃어? 모두 고르라는데 모두 안 고르고 하나 고르면 안 되죠. 모두 고르라잖아 지금. 그럼 일단 요 3가지 사업 중에서 한꺼번에 부를 때 3가지를 도시공계획 사업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 30회 문제입니다. 가장 한 지문으로 많이 나오던 거를 이제 아예 박스를 주고서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이제 골라 말았는데 법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래요. 자, 기억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니은의 제한을 강화 완화. 잠깐만. 제가 아까 이거 물어볼게요. 건폐율, 용적률 어디다가 규제한다고 그랬죠? 용도 지역에 해당됐어요? 지구에 해당됐어요? 구역에 해당됐어요? 그러면 이 높이 등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높이 등에 대한 무슨 지역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해가지고 용도 지역 기능 증진, 경관 안전 도모하겠다. 그럼 기능을 증진하거나 경관 안전 도모하려고 만든 거 용도 지구. 그럼 요거 용도 지구라는 얘기죠? 네. 그럼 기억은 용도 지구고 니은은
용도 지역이냐 답 1번이죠.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되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이제 없는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용도 지역 아니면 지구인데 헷갈려가지고 2번 찍고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나와. 그래서 머릿속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는 어디다가 규제합니다. 용도 지역.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기능 증진 미관 개선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 뭐라 한다. 용도 지구. 그 용도 지역하고 지구로 안 돼서 도시가 시가화되는 거,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용도 구역이다. 그 정도 세 가지만 기억해두면 이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그거까지만. 됐고 6번 풀었고 뒤에 넘겨볼까요? 자, 이제 용어정의 문제는 끝났고 42번으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중에서 무슨 계획이 먼저 나와야죠? 광역도시 계획인데 작년에는 광역도시 계획이 나왔어요. 여기 있다. 33회. 우리 몇 회 준비하는 거지? 34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33회, 32회, 31회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5문제잖아요. 이 1번부터 5번 문제 지문이 5개씩이니까 5, 5, 25, 25개죠. 이 25개 지문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래서 행정계획 문제는 딱 정해진 지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맞힐 수 있어요. 다 맞힐 수 있어요. 해볼까? 자, 일단 도시계획을 짠다는 거는 누군가가 짤 거 아니에요? 도시를 관할하는 장이 짤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서울시장인데 제주도 도시계획을 짤 수는 없잖아. 그죠? 제가 수원시장인데 용인시 계획을 짤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법조문에는 관할이란 말 써요. 내가 관할하는 지역.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 짜면 되겠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의 기본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승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획을 짤 때는 수립한다 또는 입안한다는 말 쓰는데 구속력이 있을 때는 우리 입안한다고 그래요? 수립한다고 그래요? 구속력이 있을 때.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방향만 잡는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그럼 계획을 뭐 해서? 수립해서 뭘 받아요? 승인 얻어야 돼. 그럼 수립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계획일 때에는 계획을 뭐 해서요? 입안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럼 승인하고 결정의 차이점은 효력이 있냐 없냐를 나눌 때 쓰는 거예요. 효력이 있을 때에는 결정이란 말 쓰고 효력이 없을 때는 승인이란 말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승인하고 나서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려야 되니까 공고한다고 그래요? 고시한다고 그래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 공고야 고시야. 이거 정도는 11월 달에 기초 강의할 때 했었는데 효력이 없을 때는 그냥 알리고 끝내라가 공고예요. 효력 들어갈 때는 고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진행합니다라고 고시해라. 효력 있을 때. 그러면 승인 고시예요? 승인 공고예요? 승인 공고라고 그러고 결정? 그럼 결정 공고란 말을 원칙을 쓰면 안 돼요. 결정이 됐으면 효력 발생하니까 뭐 해야 돼? 고시. 알렸죠? 알렸는데 사람들이 내 땅이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형 도면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확인시켜주라고 그려주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하죠? 지형 도면을 뭐 한 때 효력 발생하겠네? 그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 그 고시한 때. 뭐 다음 날이니 5일이니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수립하는 사람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를. 그럼 이 사람이 수립을 해서 기초조사해서 윗사람한테 이렇게 할게요라고 뭐 얻어야 되냐면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초조사 했는데 요 계획을 짤 때 방향을 잡든 집행을 하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주민 의견을 듣는 거를 우리 의견 청취라고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가 있고 공람이 있었거든요. 공청회랑 뭐 있었다고? 근데 구속력이 없을 때에는 비구속적 계획 같은 경우는 방향 잡는 거잖아요. 그럼 듣고 끝내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공청회. 구속력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요 단어가 바뀌는 것 뿐이지 절차는 같아야 돼요. 근데 공청회 할 때 인구가 15명이 왔어. 서울시 인구 980만 명인데 그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 누구 뽑아놓은 거고? 지방의회.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린 의견 청취 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의심협이에요? 의협심이야? 심협이에요? 그럼 의협심이니까 의견 청취까지는 했으니 보내요. 그럼 이 승인권자 할 일은 뒤로 좀 보낼게요. 뭐부터 해야 돼? 의. 협의 먼저 한 후에 심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끝났어. 근데 승인 결정할 때는 이 사람이 도지사인 거예요, 만약에.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지자체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런 말 쓰겠죠? 근데 국장이 만약에 승인권자다. 국장은 중앙정부장이잖아요. 그럼 협의를 누구랑 해야 돼?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 말이 나오는데 계속 그거 갖고 틀리게요. 국장이 중앙인 건 다 알죠? 눈 안 뜰 거야? 이쪽에 있어요. 2명 있어요. 네. 보고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 여기 오해하지 마. 자기한테 한 거 아니야? 자기한테 한 거야. 저쪽에 안. 지금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그럼 수립권자가 만약에 도시다 그럼 도시는 어디라고 그랬지? 도시.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급수가 여기서 제일 낮은 사람이 그래서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였죠? 도지사였잖아. 그래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인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천은 말이죠. 광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걸 국가계획 관련됐으니까 국장이 짠다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국장이 광주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오로지 누구만 짜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건데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누구도? 뭐 아니라고 온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래서 국장이나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또 넘어갔어 벌써.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누구야? 여기서 나왔어요. 아까 자던 사람이야 분명히. 국장 안 나온다니까. 온이라고 썼잖아요 앞에. 근데 시험장 가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되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나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관리계획 내용이야.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특광 특특 시군할 때 특이 뭐죠? 특이? 특별시. 광이 뭐예요?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 시. 그 다음에 뭐? 군인데 여기 군이 인천에도 군 있죠? 이 군 아니라고. 제가 군 말하는 건 도에 있는 군만을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된 거지 이제. 그런데 한 개의 도시의 계획을 짜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남양주하고 하남시를 묶어서 연계를 좀 하고 싶대요. 그럼 하남시는 무슨 도에 있어요? 전라도야, 경상도야? 경기도. 근데 남양주시도. 그럼 같은 도에 있네. 그럼 같은 도에 있으면은 누가 지정하는 게 맞냐? 남양주시장 지정하면 애매하고 하남시장도 애매하죠. 그럼 누가 지정하는 게 맞아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도니까 누가 지정하면 되고? 도지사. 근데 여기 부천시하고 서울시를 지정한대요. 그러면 부천시는 무슨 도예요? 경기도잖아. 그럼 도하고 뭐에 걸쳤네? 시하고 도에 걸쳤으면 윗사람이 국장이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수원하고 용인도 무슨 도에 있어요? 경기도. 그럼 같은 도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요거는 누가 지정하고? 국장. 요거 남양주 하남시는 도지사. 여기 수원하고 용인시는.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 외에는 나올 수가 없네. 국장하고 도지사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2개 이상 관리하는 사람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을까요? 잘 봐봐요. 서울시장이 어떻게 지정하는지 봐봐. 서울시는 도시 하나죠.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가 없지. 인천광역시장도 지정 못하죠. 근데 여기 만약에 경기도하고 여기 경기도 여기 충청북도 충북도야. 그럼 여기 이거 걸쳤어. 이거 누가 지정해야 돼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잖아. 2개 이상의 도에 걸쳐서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국장이 지정해야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는데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와요.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요? 틀렸죠.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저 빨간 색깔 시가 안 보여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한다를 머릿속에 팍 집어넣지 않으면 지문 읽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2개가 나오면 거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장만 지정하는데 국장이면은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겠죠? 도지사일 때는 중앙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러면 결론은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광역계획권을 자 이렇게 해서 지정했어.
요거 비구속적 계획이죠. 광역자 들어갔으니까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라 계획을 입안한다고 그래야 돼요? 수립한다고 그래야 돼요? 이거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개도 내가 안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광역도시 공부 안 해도 돼요. 체크하시는 거 있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 수립권자가 저기 광역기획권 정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하고 나서 비구속이니까 들어봐라.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 들어와서 수립이 됐으면 윗사람한테 승인청합니다. 승인청하면 의의단 뭐예요? 협의한 후에 심의 거친 후에 승인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돼요.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되는데 요 수립권자만 잘 찾아내면 끝나요. 이 페이지 벗어나는 거 없을 거니까 잘 봐. 광역기획권을 정할 때 같은 도에 걸쳤다. 요게 시일 수도 있고 시군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죠. 군일 수 있잖아. 양평군하고 가평군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같은 도에 있죠? 지정 누가 하셔야죠? 도지사가 지정을 해줬으니까 니네들이 짜서 나한테 승인 얻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도에 지정되면 누가 짜서? 누가 짜야 돼요? 같은 도면? 시장, 군수가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청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시하고 도에 걸쳤다. 그럼 지정은 어느 분이 해주고? 국장. 그 짜는 거는 누가 짜면 돼?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얻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지정해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3년 안에 승인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럼 얘 할 마음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 그러면 누가 직접 짜면 되겠네? 도지사가 짜거나 누가? 국장이 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승인청을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하나 물어봐야지.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승인청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무조건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청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시장 군수가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돼서 도지사님 짜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청을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응? 잘 들어봐요. 요청이란 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라니까. 요청이란 말 없잖아. 또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 어떡하니? 이쪽에 있었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도지사가 혼자 짰고 국장이 혼자 짰어. 근데 이 사람이잖아. 그럼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청 할 필요가 없고 시도지사가 같이 짤 때는 국장한테 승인 얻어야 되죠. 저걸 자꾸 내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짰다는 얘기는 국장이 지정해줘서 둘이 짜가지고 승인청 하는 건데 이 시장 군수가 안 짜가지고 도지사가 지금 대신 짰는데 국장한테 승인 얻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윗사람하고 누구?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어. 그래서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단 얘네들의 경우는 승인 신청해요? 승인청하지 않아요? 승인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요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다가 보니까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한테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정신청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님 조정 좀 해주세요. 시도가 안 되면 국장한테 조정 신청을 하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신청 들어오면 같이 왔잖아요. 조정해주면 되는데 단독으로 들어오면 협의하라고 권고해요. 근데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접 조정한다. 그래서 권고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 요거 하나랑 자, 광역도시 계획 짤 때 무슨 조사 했죠? 그럼 나중에 여기 시에서 기본 계획 짤 때 기초조사 해야 될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조사 했네 이미? 광역도시 계획 짤 때 기초조사 했잖아.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짤 때 기초조사 그대로 준용하면 되겠네. 그럼 이 기초조사 했던 거를 정보를 체계적으로 좀 약간 구축해 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3년 전에 신설을 했어요. 그걸 기초조사 정보체계라고 해서 여기 있다.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 놨대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라고 강행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지진 나고 뭐 홍수 나고 이러면서 또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은 반영해라. 5년마다. 그래서 요 5년마다 숫자 자체 시험이 되는 거야. 예. 확인해서 반영해라. 그럼 지금 했던 내용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냐? 없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1번은 32회 때 문제인데 32회 때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풀 테니까 32회면 재작년 문제인데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공법에서 기준하면 어느 분이? 국장.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죠? 2번 광역계획권이 이거 같은 도라고 썼고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짜는 거예요? 도지사가 짜는 게 아니지. 같은 도를 지금 해줬으니까 그 안에 있는 누가?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된다. 단 3년 안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 하여한다. 할 수 있다 누구야?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1, 2번 틀렸네. 3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시도지사는 옆에 있는 시도의회,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와 밑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청취해야 됩니까? 예. 4번 나왔네.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 아까 등록 현황 이거 몇 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 반영하랬죠? 예.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3년이라는 말이 나왔고 누가 승인 신청을 안 했네. 시장군수가 광역도시 승인 신청 안 했으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 누구한테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짜야 돼요?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은 누가? 도지사가. 이거 요청이란 말 없죠? 그럼 수립. 맞네. 맞죠? 요청이란 말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는데 그런 말 없어. 하여한다로 찍으랬잖아. 그럼 이제 요 1번부터 5번 지문이 변형이 되지 똑같은 지문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내용은 같아요. 몇 회 문제네? 33회면 작년 문제니까 지금 현재 6개월 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요거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어렵네. 틀린 거 4개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눈 크게 뜨고 1번부터 5번 지문 쭉 읽으면서 약간 어색한 거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 그러면 아까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2개 도에 걸쳤죠. 시도지사 윗사람 누구죠? 국장. 그럼 둘 이상의 도에 관할 구역 걸쳐 있다면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정하는 거 아니죠? 누가 정해야 돼? 국장이. 네. 국장이 정해야 되고.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있다. 하나의 도래요. 그럼 누가 지정하면 되네? 도지사가. 도지사가 국장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지사 지정해야지.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도지사는 지자체장이죠. 그러면 지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방행정기관장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방행정기관장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협 심의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특검수라고 있잖아. 4번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한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시도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거 문제라고 이거를 그치. 5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일반적으로 지정을 못하면 지정해달라고 뭐나 할 수 있어야 돼? 요청해야죠.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인데? 국장이나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여기서 국장 또는 시도의사에게 하면 틀린 거라고요. 국장하고 도지사는 지정권자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맞네. 5번. 그럼 1번하고 2번 문제는 거의 뭐 비슷한 문제예요. 광역계획권을 물어보거나 수립권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3번 문제는 31회 때 문제인데 이거는 수립권자에 관련된 문제도 높네. 여기 난이도 몇이라고 되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이 뜻이야. 31회 때 문제인데 1번부터 봅시다.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서 요청을 했네. 그럼 도지사가 짜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단독으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네. 2번. 또 나왔어요. 기준하면 어느 분이? 국장이. 3.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광역계획권을 묶였어. 그러면 광역계획권 안에서 요거 공청회 개최해야 되죠. 근데 이게 여러 개의 시군에 걸친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 얘네들 와, 안 와? 안 와. 여기서 하게 되면 얘네들 안 오죠. 그럼 수개로 나눠서 해도 되나? 예. 그래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맞죠? 4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였을 때 그 내용을 이분이 직접 공고하는 거에 아까 송부한다고 그랬어요. 송부한다고 그랬죠. 송부해서 일반인들이 공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4번 틀렸네. 승인했죠. 도지사 국장이. 그러면 이 사람이 공고했어요? 송부했어요? 송부하고 공고 열람인데 직접 공고한다 이렇게 됐잖아. 4번에. 국장이 직접 공고 안 하고요. 송부해서 공고한 다음에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네.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던 시도의사는 자 둘이서 같이 짠 거야. 근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아까 무슨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조정 신청. 윗사람이 누구니까?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으로 들어오면 조정하면 되고 단독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할 것을 권고하고 공고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은 4번. 됐고. 문제 4번 갈게요. 문제 4번은 몇 회 문제예요, 이거? 27회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얘는 틀린 게 이 단어가 뭐로만 바뀌었네? 이거로만 바뀐 거네. 옳은 거 찾아라라고 해서 옳은 거.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한다. 그럼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1번 틀렸고. 2번.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시장 군수랑 같이 짜달라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다, 짜야 된다. 요청이란 말 나왔잖아. 그럼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했다. 그럼 같이 짤 수 있는 거죠. 그럼 원래는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얘가 승인 신청할 필요가 있나? 없죠. 그러면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잖아. 맞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은 같이 짤 수 있다며. 그러면 국장한테 승인 요청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승인 신청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립할 수 있다. 맞다. 그럼 답은 몇 번이네? 2번. 3번. 중앙행정기관장이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친구는 누구죠? 국장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4번.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시장 군수는 윗사람 누구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되죠. 도지사한테.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자 2개 이상의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데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서울하고 부천 할 수 있었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묶을 건데 서울을 다 묶어야 돼요. 서울에 강서구만 묶어도 돼. 강서구 묶어도 되죠. 관할구역 전부를 묶어야 돼요. 일부도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최소 단위가 구군 읍면 단위랬잖아요. 최소 단위는 구는 구가 다 들어가게, 군이면 군이 다 들어가게 해서 일부 포함시킬 수 있다. 썼다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26회 마지막 뒤에가 기본계획이죠. 5문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요거 맞으면 다 맞는 걸로 하고 이제 쉴게요. 광역도시계획에서 틀린 거. 자, 1번.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기본계획 2개가 부딪히면 어느 게 더 큰 계획이라서. 광역이 우선합니까? 깔!
깔끔하네.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아까 누구만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국장하고 도지사. 광역시장이 어떻게 지정해? 틀렸네. 제가 아까 국장하고 도지사만 하는데 자꾸 시도지사를 꼬신다고 그랬잖아. 서울시장하고 광역시장은 한계 관할하는 사람이라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자 요청이란 말 나왔죠. 그럼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맞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얘는 미리 공람이에요, 공청회? 공청회 열어야 된다 맞고.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면 자 국장이니까 어디 나와야 돼? 중앙지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맞지? 그럼 여지껏 25개 지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밖에 없냐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그럼 국장하고 도지사가 심의 거쳐서 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는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애가 같이 짜서 지정하신 분한테 신청하는데 국장 나오면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 도지사 나오면 지방. 그거만 된 거야 지금까지 된 게.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애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한다. 그거를 가지고 다 냈던 거고 이거 지정하거나 계획할 때 기준은 누구였죠? 국장.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다를 갖고 5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역도시계획이고 뒤로 하나 넘겨볼까요? 그럼 이제 2절부터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기본계획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